안녕하십니까. 자, 2020년도 3회 전기기사 필기 유형 분석,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좀 출제된 문제를 보게 되면 눈에 띌 만큼 새로 나온 유형의 문제는 이제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과거에 아주 먼 과거에 출제가 됐다든지 약간 이제 변형이 됐다든지 또는 새로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어디 구석에 있던 법령 어디 구석에 있던 것을 살짝 끄집어냈다든지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좀 낯설은 또는 오랜만에 나온 형태 몇 문제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8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45kV 송전선을 사람이 쉽게 들어가지 않는 산지에 시설할 때 전선 지표상 높이는 몇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선 지표상 높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글쎄요, 통상 이제 전선을 지면으로부터 띄워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탑이 세워져 있다면,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선이 있다면, 지표면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이걸 이제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 사용되는 전압이 얼마냐, 그죠? 여기 35kV, 그다음 160kV 기준 잡아가지고 35kV 이하에서는 이제 5m 이상, 그다음에 30에서 160kV이면 6m 이상, 160kV 초과하게 되면은 이제 6m 플러스 0.12의 단수. 요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의 전선 지표상 높이가 되는데, 요게 이제 그 조건을 이제 가지게 되면 조금 상황이 바뀌게 돼요. 이제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즉 인가 밀집 지역이다, 또는 뭐 도심지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이제 요 숫자 두 개 중에서 35kV를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35kV 이하에서는 이제 10m 이상, 초과하게 되면 10m 플러스 0.12의 단수, 이렇게 적용을 시켜요. 또는 이제 10m 이상인데 만약에 전선을 저런 선을 썼다라고 하면 8m까지 높이를 낮출 수가 있는 형태로 언급이 되고, 요게 주로 출제가 많이 됐고 요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끔 언급되다, 아주 예전에 출제됐다는 형태가 지금 출제가 된 거죠. 지금 345kV 전압 라인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 사람이 쉽게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사람의 접촉의 우려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건 이제 얼마를 기준으로? 요거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접촉의 우려가 없는, 접근의 우려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160kV를 기준 잡아서 이하에서는 5m 이상, 초과가 되면은 5m 플러스 0.12의 단수를 적용시켜주는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언급된 게 345kV니까, 그렇죠? 그럼 160kV 초과하니까 기본적으로 5m는 깔고 들어가고요. 그렇죠? 0.12에다가 단수를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단수 적용시킨다라고 했으면 N값은 345-160을 10으로 나눠주면 되죠. 1000V, 10km당 이제 단수 1을 적용시키는 거니까요. 그럼 345-160 하게 되면은 5, 그 다음에 8, 18.5가 되겠죠. 그럼 18.5가 되니까 몇 구단수 설정하면 돼요? 19단수를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네, 19단수. 여기에 이제 19가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계산기를 눌러주시면 되죠. 그리고 계산기 딱 눌러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예요? 7.28m가 설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잡힌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죠.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이런 형태로 해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1번 문제 이 정도 보시고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81번 문제는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다음 89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법령을 뭐 일일이 다 외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근데 이제 법령을 다 외우지 않고도 문제풀이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문제만 잘 읽어주시면. 이 문제가 그래요. 사실 자주 언급됐던 유형의 문제는 아닙니다. 옥내 시설하는 사용전압 400V 이상 1000V 이하다. 이게 여러분 잘 시공이 되던 형태가 아니죠. 옥내에 고압이 잘 들어오질 않아요. 고압 라인 설정을 했을 때 고압에 사용할 수 있는, 옥내에 고압이 적용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공사 방법이 뭐냐? 애자 사용 공사, 케이블 공사, 케이블 트레이 공사. 뭐 요 세 가지. 그 다음에 뭐 전선 굵기, 그 다음 전선 간의 간격, 조형자와의 이격거리, 뭐 이 정도 출제가 통상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문제 조건이 조금 다르고 좀 낯설죠. 그걸 여러분들이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400V 이상 1000V 이하니까 고압 라인이 포함되죠. 고압이면은 교류 기준으로 600V 넘고 7000V 이하가 이제 고압 라인이니까 여기다 엄밀히 따지면 600V 넘는 라인이니까 고압 라인이잖아요. 400V 이상이면 거기 저압을 포함하면서 그때 전개된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가 아닌이라고 했어요. 그때 이제 기타 장소의 관등회로 배선공사로서 적합한 것은 이렇게 이제 물어보았고, 일단 우리가 이제 고압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애자 사용 공사, 케이블 공사, 케이블 트레이 공사 세 가지가 되니까 여기서는 뭐밖에 없습니까? 애자 사용 공사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주셔도 돼요. 또는 건조한 장소가 아니다라고 했죠. 그럼 얘는 또는 이 장소는 습기가 물이 찰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물이 찰 수 있는 환경인데 금속 몰드, 도체죠. 금속 덕트, 도체죠. 이렇게 해서 도체 부분이 거기에 시설된다?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감안해 주시면 보기 2번과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 합성수지 몰드 공사. 말이 거창해서 그렇지 플라스틱을 만든 쫄대죠. 플라스틱을 만든 쫄대인데 그걸 거기에다 전압을 높게 건다? 전압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정할 수가 없죠. 또는 합성수지 몰드 공사는 400V 통상 미만에서 적용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조한 장소가 아니니까 습기 있는 장소가 될 수 있고 전압이 높다, 툭툭툭 다 빠지고 나면은 정답은 1번 이렇게 찾아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좀 설정해 주시면 되죠. 특히 건조한 장소가 아니다, 습기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여러분 만약에 벽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습기가 찰 우려가 있어요. 여기 전선을 반드시 가선을 해야 된다. 그럼 뭐를요? 이렇게 생긴 노브 의자를 갖다가 딱 껴가지고 이렇게 생긴 노브 의자가 이제 애자 사용 공사 때 쓰는 그 의자를 말합니다. 설정해서 전선 내려오면 감아가지고 또 내려가고 감아가지고 내려가고 하면은 습기 찬 부분과 충분히 이격을 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해 주시면 답을 찾는데 좀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법규라고 하는 게 못 외우면 사실상 틀리게 되죠. 못 외우게 되면. 근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로는 외우고 시험장에 가잖아요. 그래도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처음 봤다? 당황하지 마시고 아무거나 찍지 마시고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애자 사용 공사가 뭐고 금속 덕트가 뭐고 금속 몰드가 뭐고 합성수지 몰드가 뭔지를 한번 천천히 생각해 주신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답을 찾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전기철도 쪽도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죠. 뭐 많이 나오면 2문제, 적으면 1문제, 상황에 따라 안 나올 때도 있고요. 가공, 직류, 절연, 기선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전선에 준하여서 시설하여야 하느냐. 이때 이제 귀선이다라고 하는 게 귀자가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개념인데 이게 그 전원 쪽으로 돌아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기 영역에서의 귀선이라는 걸 사전적 용어로 보게 되면 전기 에너지를 공급을 했고 걔가 돌아오는 게 어디 쪽으로 접지 쪽으로 빠져나가서 그쪽으로 돌아가는 라인을 우리가 이제 귀선이라고 표현을 통상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공, 직류, 절연 기선이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철도가 설정이 됐을 때 전기 에너지는 여러분 타고 다니신 뭐 지하철이든 KTX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에너지는 그 차량 상단에 와이어를 통해서 이제 공급이 되게 되고, 그걸 공급받아서 전동기가 돌면은 전류가 위에 들어왔으니까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게 만약에 게이지로 흘러버리게 되면 주변 건물의 도체 부분인 철골이 내는 게 다 부식이 돼버려요. 전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전류가 쭉 흐르지 않도록 잡아주는 그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엔 특별히 전압이 뭐 높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약전류 전선을 쓸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전류가 다른 쪽으로 가지 마라 이거죠. 다른 쪽으로 가가지고 괜히 부식 또는 전식을 시켜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지 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뭐 93번 문제도 어느 정도 풀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귀선에 대한 의미만 좀 파악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96번 문제. 변전소에서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고압 전로에 보기 쉬운 곳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것. 여기서 포인트는 오접속 방지예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표현됐을 때 여기 이제 애자가 이렇게 설정이 돼 있고, 만약에 선로만 가지고 표현하는 겁니다. 삼선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건 A상, 어떤 건 B상, 어떤 건 C상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때 전기 에너지가 지금 오고 있는데 또 내가 접속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전동기가 만약에 이렇게 있었어. 전동기가 전동기 있으니까 전동기에다 선을 갖다 넣어줘야 돼요. 근데 이거 잘못 넣으면 회전을 이렇게 시켜야 되는데 이거 잘못 넣으면 회전이 반대로 돼버립니다. 그럼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그렇죠? 또는 잘못 연결시켜버리면 뭐 단락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전기 에너지가 즉 3상에 설정이 됐을 때 어디가 A상, B상, C상인지를 반드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파악 못할 때는 뭐 상순 표시기 등을 이용해 가지고 상순을 확인을 할 때도 있고요. 또는 이제 또는 법정에서 지금 정해져 있는 것처럼 되도록이면 표기를 좀 해주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저압 라인에서는 뭐 전선의 색깔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죠. 그것을 헷갈리지 않도록 하려고. 그래서 이제 A상, B상, C상이라고 하는 어떤 표시를 반드시 해줘야 위험을 미연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접속 방지. 저걸 여러분들이 꼭 좀 챙겨주시고요. 이렇게 자주 나오던 건 아니에요. 예, 한번 또 언급됐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오접속이라는 저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기적인 어떤 상식을 가지고도 풀이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0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압 가공 전선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저압 가공 전선이니까 전압이 낮은 상태로 지표면 위에 시설이 됐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건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피복이 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케이블이나 절연 전선, 다시명 전선을 쓰는 것이고요. 정답은 4번. 이 나동복강선이라고 표현됐는데, 먼저 이 동복강선이라는 표현. 이게 이제 제가 막 학원 수업을 진행을 막 시작했을 때, 또는 제가 자격증을 공부할 때, 한 15년 넘었죠. 그렇죠? 네. 그 이전에 이제 법정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없어졌어요. 동복강선이 뭐겠습니까? 강은 철이에요. 그러니까 철이 이렇게 철선이 있었어요. 쉽게 생각하시면 철사가 이렇게 있었는데, 걔가 복은 의복을 말하는 거예요. 옷. 무슨 옷? 구리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안쪽에 흰색은 철이고 바깥쪽에 저 분홍색으로 표현한 거죠. 이건 구리예요. 구리동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게 동복강선이에요. 근데 이제 이 동복강선이 사실상 법령에서 빠졌습니다. 지금은 법령을 거의 찾아도 거의 안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표현된 게 동복강선인데, 나동복강선이라는 말은 피복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피복이 없으면은
저감 라인은 사람들이 전기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전압을 많이 낮춰놓은 거잖아요. 사람의 접촉의 우려가 높죠. 또 사고도 발생할 우려가 높죠. 그런 곳은 당연히 나동복 광선을 쓸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과거에 출제됐던 유형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던 영역 또는 이제 출제가 됐다 하더라도 과거에 또는 이제 법령 한 기퉁에 있던 부분 언급한 부분 위주로 정리를 좀 했거든요. 한번 쭉 여러분들 확인도 한번 하시고 정리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